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2015년 새해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애국가에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즐거우나 괴로우나 항상 나라 사랑해야 되고, 또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에도 보니까 부부싸움 하다가도 애국가가 들리니까 국기 배려를 하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야 이 나라라는 소중한 우리의 공동체가 참 건전하게 또 어떤 역경 속에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구성원인 우리 국민들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할 때 나라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공직에 있는 우리들은 더욱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핵심 국정 과제들이 어떤 결과를 달성했고, 또 우리 국민 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점은 보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또 국내 소비 위축 등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았고, 또 뜻하지 않은 사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 대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4대 국정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와 경제 체질 개선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온 것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 또 46조 원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와 주택시장 정상화 등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창조경제의 지역 거점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소를 하고, 또 기술사업화의 혈맹인 기술금융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아이디어 사업화라든가 창업 벤처 선정, 또 투자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조 경제가 더욱 활성화돼서 국가 경제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 규제 비용 총량제라든가 규제 일몰제, 규제 단두대 도입 등 강력한 규제 개혁으로 투자 활성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그동안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밑돌았던 우리 경제는 올해 오랜만에 세계 경제보다 높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취업자 수도 2002년 이후 12년 만에 50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무역도 4년 연속 1조 달러를 달성한 데 이어서 사상 최대 수출,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구조개혁과 내수 진작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서 엔저라든가 또 저유가 등 국제환경 변화에 기민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국가 경제의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서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우선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설치 등을 통해서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는 또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시작을 했고, 4대 중증 질환의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3대 비급여를 대폭 축소해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여성이 이를 통해서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초등 돌봄 교실과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을 했고, 우리 사회를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일학습 병행제를 도입하고 직업교육을 좀 더 현장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797개의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등 지역의 문화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는 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이런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 현장에 더욱 밀착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정성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역대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했거나 또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외면했던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적폐들을 뿌리 뽑고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방만 경영, 과다 부채 등으로 대표되어 온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경영 형태를 바로 잡아 나간 결과 자산 2조 원 이상 41개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이 2012년에 235%에서 금년 말에는 22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간 또 헌신해온 우리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미래를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고,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서 퇴직 공직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노력해온 공직자 여러분들도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그간 육상과 해상,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 등 재난 발생 장소나 재난 유형으로 분산되어 왔던 재난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를 신설했고,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수립을 추진하는 등 국가 재난안전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언제나 쉽지 않고 늘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적폐들을 그냥 방치해 두거나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결국은 우리 후손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큰 병이 있어서 점점 우리 몸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 간다 할 때 지금 아프다고 수술을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가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할 개혁은 반드시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항상 국민을 믿고 국민의 편에서 개혁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의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되 그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외교와 남북 관계에서는 외양과 형식보다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오랫동안 추진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또 중국, 베트남과의 FTA 협상을 타결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전 세계 GDP의 73.5%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협상 타결의 의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이 수년 동안 정체되는 과정에서 외교적인 갈등도 컸던 것을 바로잡고 더욱 우호적인 관계로 개선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국 정상들과 정상회의 또 전화 등으로 많은 대화를 가졌고 장관을 비롯한 우리 협상 실무자들도 참으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남북관계는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되 대화와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일관된 원칙으로 과거의 비정상적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통일 대비 과제를 발굴해 나가면서 통일 준비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새해에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는 긴 안목을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남북 관계는 여전히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동북아 정세도 순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원칙을 견지하면서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잘 대응해 나간다면 어려운 난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올해 열심히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또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와 전월세 문제 등 정부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과제도 많습니다.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산적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대책의 입법화 작업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좋은 정책도 시기가 늦어지면 효과를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국회의 지원이 있었지만 아직도 입법이 지연되어서 정책 효과가 차질을 빚거나 반감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데 내년에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입법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또 재차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은 정부 출범 3년 차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이 집행이 되는 첫 해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서민 경제도 희망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이 경제제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새 시대를 위한 마라톤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로 지금부터 우리가 얼마나 힘차게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살리기에는 또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경제부처라는 그런 각오로 소관 분야에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겠습니다. 경제혁신의 성과가 서민 경제로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수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이 한 분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 더욱 밀착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국민 행복 시대를 앞당기는 데도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부모 세대의 희생과 땀방울로 우리가 지금의 번영을 누리고 있듯이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 경제 활성화와 개혁 과제들을 추진을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희망의 새 시대를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임기 동안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인 만큼 노동,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기관 개혁 등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에 적기에 자율적 구조 개혁을 하지 못해서 외환 위기를 겪고 결국 타율적인 개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한 발 앞서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오랜 관행과 제도, 인식을 개혁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조금씩 서로가 고통을 분담을 하면서 국민의 지지와
국민과 함께 할 때만 우리 개혁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개혁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그 추진 과정을 소상하게 알리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결국은 개혁의 효과, 개혁의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가장 받는 것이 국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국민에게 이것을 잘 알리고 이해가 되도록 하고 공감을 얻는 그런 노력,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이런 자세가 무엇보다도 개혁 성공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장차관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그야말로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